를 보면 C3에서 모든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확대해서 좀 이따 확인을 하는 쪽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을 먼저 얘기하면, O1, O2는 이 C3 입장에서는 하나의 현일 텐데요. 그 현에 대해서 수직이등분선, 다른 말로 대칭축일 거고, 이 수직이등분선은 C3의 외심을 지나는 뭐 지름을 포함하는 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C3 상황에서 O1, O2가 어떻게 놓여 있는 건지 뭐 어떻게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 O1, O2를 수직 이등분하는 것은 결국 지름을 포함한 선, 대칭축 이런 거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A와 B를 전부 대칭 이동시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번 여기 볼게요. 대칭을 시켰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A-가 있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대칭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같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같을 거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치면 이 녀석과 이 녀석도 같을 겁니다. 그러면 같게 되다 보니까 제가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각과 그 다음 얘를 바라보는 이 각도 같을 것이고, 또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원주각, 원주각, 또한 또 원주각, 원주각.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대칭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결국 등변사다리꼴이 되면서 평행하기도 하고요. 평행하기도 하고, 또한 등변사다리꼴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한번 써놓을게요. 일단 보이는 것들을 먼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O1, O2가 R 더하기 R2로서, R은 얘의 반지름이고 R2는 얘의 반지름, 이게 13이에요. 그러면 지금 O1, O2 얘기를 하고 있는데 O1, O2랑 어쩌고저쩌고를 해야 돼요. 자, 이거 그림 잘 안 보입니다. 이것만 갖고는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 기초 작업을 해놔야 이따 큰 그림으로 할 때도 이제 한계치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한계치까지. 자, 일단 중심은 C3예요. 이거 얘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얘. 이걸 중심으로 문제를 풀 건데, 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얘가 있고요. 지금 대칭시킨 게 이렇게가 있죠. 이렇게가 있죠. 그러면 O1, 이 O1이에요. O1A, O2A-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리고 또 얘는 반지름으로서 이렇게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O1D 그리고 O1D 뭐 위치 좀 맞추려고 A-O2 얘가 같게 되고 그게 같은 원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이게 등변사다리꼴이 되죠. 등변사다리꼴이 되니까 O1, O2라는 녀석과 DA-가 같게 됩니다. 그쵸? O1, 여기다 쓰자. O1, O2와 DA-가 같게 됩니다. 이거 활용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활용할 거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더라도 좀 봐주세요. 좀 크게 확대해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O2B. 자, O2B는 이 원의 반지름으로서 R2라고 하겠습니다. 그거랑 O2C 같을 거란 말이에요. O2C. 자, 그런데 O2B는 누구랑 같냐? O1, 그렇죠. 대칭성에 의해서 O1B-랑 같아야 됩니다. O1B-가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뭔 얘기를 할 수 있죠? 뭔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보면 이제 복잡해졌으니까 지금 파악된 걸 갖고 큰 그림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 이게 지금 아까 대칭축이라고 했습니다. 대칭축이고요. 제가 색깔로 표현할게요. 얘랑 같죠. R1으로서. 그런데 대칭성에 의해서 얘는 O1A니까 O2A-랑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원을 보면 요 C3라는 원에서 지금 같은 길이의 현이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그걸 문자로 쓰면요. D51과 A-O2가 같다. 그러면 등변사다리꼴은 대각선 길이가 같기 때문에 O1, O2라는 길이는
A-B와 같다는 것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등변사 대립과 성질에 의해서 O1, O2라고 하는 R1 더하기 R2가 dA-로 대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저는 첫 번째로 잡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뭐죠? 이게 큰원 있죠. 아까 큰 원이었죠. 이 반지름 이렇게 잡아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길이가 같은데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는 누구랑 같습니까? 얘랑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거를 다시 문장으로 쓸게요. 문장으로 쓰면 O2C는 R2로서요. R2로서 O2B와 같은데 대칭성에 의해서 O2B는 O1B-와 같다. O1B-와 같다. 이렇게 하나 또 잡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자, 이 부분, 이 면적 부분과 어디 갔지? 그쵸. 요 부분이 이제 사실 같은데요. 같죠? 그리고 이 녹색입니다. 이도 녹색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선을 그을게요. 녹색 같은 면적. 이렇게. 그리고 녹색 같은 면적.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그으면 우리는 뭐를 잡아낼 수 있는가? D, B-와 C, A-가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잘 보이니까요. 제가 이걸 갖고 다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문제를 보면, 지금 문제 1을 보면 질문이 뭔가 봅시다. B-C 질문이 B-C D-O1 어디 갔지? B- 잘 안 보입니다. 이거 슬슬 악사가 많이 나져가지고 B-C D-O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네요. 어차피 C3에서 다 확인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연필로 제가 표현한 거를 조금 볼까? BC 길이가 9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BC 여기 9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난 요 지점이 뭐냐? A-로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C, B-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C, B-가 뭐였는가? C, B-. 아까 C, B-가 뭐였는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C, B-. C, B-가 뭐였을까? C, B-. C, B-는 아까 전에 뭐였냐면 C, B-는 자, C, B- 보세요. C, B-는 O1, O2랑 같습니다. 자,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다시 아까 전에 이 빨간색 선을 잘 생각해 보면 빨간색 선 여기 표시할게요.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사각형이 지금 뭐냐면 등변사 다리꼴이잖아요. 결국 등변사 다리꼴이죠. DB-랑 CA-가 같으니까. 그럼 그거의 대각선에 해당되는 CB-는 CB-죠. CB-는 DA- 그렇죠? DA-랑 같게 되고요. 아까 전에 다시 DA-는 뭐였습니까? DA-는 잘 보일지 모르겠네. 이렇게 DA-는 O1, O2와 같다. 그런 얘기였어요. O1, O2랑 같다. 그래서 이게 13이다. 이렇게 해서 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안 보였으면 다시 보면 되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게 이런 얘기였어요. 아까 빨간색 선을 그었었는데 빨간색 선이 CD, B-A-, CD, B-A-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여기 있죠. 이렇게 CB 여기 이렇게 같았단 말이죠. 이렇게 같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녀석은 이 녀석과 같고 이 녀석은 이 녀석과 같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3인데 그 13에 대해서 9대 1이죠. 그래서 9대 1. 그러니까
10분의 9가 이제 여기를 m이라 잡으면 이제 이게 cm 길이가 되고 여기 세타가 되고 여기 2분의 9가 되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13, 10의 9에 2분의 9에 약분하고 13 곱하기 1을 10으로 그러면 13분의 5가 되고 그러면 세타에 대한 정보는 13분의 5와 12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질문을 다시 봐서 자 천천히 보세요. B-C D 5원은 B-C D라는 삼각형.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B-C D라고 했죠. 제가 지금 D 여기가 D인데 여기 D 그러면 여기 면적은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그 다음에 13 곱하기 사인 세타는 13분의 12 약분하면 얘는 쉽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D 5원 B 다시 그러면 5원 B 다시가 뭐였는가? 5원 B 다시가 뭐였는가?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볼게요. 5원 B 다시 지금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B 다시 C D까지 했죠. B 다시 C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를 봐야 되죠. 여기 나왔습니다. 지금 전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했고 여기를 해야 되는데 여긴 R1이고 여기에 뭐냐 이거죠. 이게 뭐였냐면 이 길이는 요 길이와 같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시 체크할게요. D5원 B' D5원 B'를 여기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끝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가 R1이죠. 이거는 요 길이와 같고 R2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D 그리고 여기가 B'. 자 여기서 또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여기 아까 세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세타면은 잘 안 보일까봐 이렇게 여기 세타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을 테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을 거란 말이에요. 자 관계식을 좀 찾긴 찾아야겠는데 아까 CD 길이는 9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9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이 길이로서 13이었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씁시다. 이 길이가 9였고 13이었고 세타였고 아까 세타에 대한 정보가 세타가 얼마였더라? 세타가 13, 5, 12 됐으니까 dB-를 제곱을 구하는 것처럼 9, 81 13의 제곱 2 곱하기 9 곱하기 13 곱하기 코사인 세타 13분의 5 그러면 요거 90 그러면 여기가 얼마더라? 250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160 그 다음 이제 여기로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문제를 일단 한번 써볼까요? 뭐가 필요하냐면 D1 B' 뭐가 필요하냐면 2분의 1에 R1 곱하기 R2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13분의 12 R1과 R2의 곱식 필요합니다. 그래서 R1과 R2의 곱식 필요한데요. R1 더하기 R2는 13인 거 알고 있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 얘를 구하는 거 R1의 제곱 R2의 제곱 2 R1 R2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그 얘기는 마이너스 13분의 5 다시 완전 제곱으로 바꿔줘요. R1 R2 제곱 마이너스 2 R1 R2 더하기 2 R1 R2의 13분의 5 자 그러면 이게 169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160이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한 다음에 2 R1 R2 1로 묶고 빼기 13분의 5 여기가 9가 되어야 합니다. 9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자 다시 R1 R2 13분의 8이 9가 되어야 하니까 R1 R2 곱셈 28의 16으로 13 곱하기 9 자 이거 바로 쓸게요. 여기다 보면
여기 있다 보면 2분의 1에 R1 곱하기 R2는 16분의 13 곱하기 9고 여기 13이고 12니까 약분하고 6하고 다시 2로 나누면 8 되면서 3 되면서 27이 되죠. 그래서 8분의 27과 54를 더합니다. 답은 2를 더하면 이렇게 8분의 459가 됩니다.